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9급 공무원 물리 시험 문제를 함께 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2017년 9월달에 시행된 제2회 지방직 물리과목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인공위성 A와 B가 궤도 반경이 각각 RA, RB인 다른 원궤도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공전 속력이 각각 V1, V2라고 할 때 궤도 반경의 B, RA 대 RB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만류 인력의 법칙이 무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이 무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죠. 만류 인력의 법칙 힘 F는 중력상수 G 곱하기 R제곱분의 스몰 m 곱하기 라지 m이고, 여기서 G는 중력상수고 R은 이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 즉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요. 스몰 m은 물체의 질량이고 라지 m은 지구의 질량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구심력이 무언지 우리는 이것 구심력의 정의를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구심력 F는 질량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죠. 여기서 v는 물체가 원운동할 때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 원궤도를 돌면서 등속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만류 인력과 구심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류 인력과 구심력이 같으니까 만류 인력 G 곱하기 R제곱분의 스몰 m 곱하기 라지 m이 구심력인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 관계식을 정리를 하면은요, R분의 1은 gm분의 v제곱이 되고요. 이것을 R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은 R은 v제곱분의 gm이라는 식을 얻습니다. 즉 인공위성의 궤도 반지름은요,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인공위성 A의 공전 속력은 v, 그 다음에 B의 공전 속력은 2v라고 이제 주어졌으니까 이 속력 V와 이 V를 이제 R은 V제곱분의 GM에다 대입을 하면은 이제 RA는 V제곱분의 GM, RB는 2V제곱분의 GM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A의 반지름 RA 대 B의 반지름 RB의 이제 비율이니까요. 그냥 이것을 계산을 이제 구체적인 값을 넣어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RA 대 RB로 놓고서 보면은요, RA 대 RB는 V제곱분의 GM 대 4V제곱분의 GM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GM은 이제 상수고요. 상수니까 양변에 똑같이 들어간 상수니까 이제 약분해서 없앨 수가 있고, V 역시 V제곱, 양쪽에 V제곱 역시 약분하면은 남는 것은 이제 1대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RA 대 RB는 1대 4분의 1이 되고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RA 대 RB는 4대 1이 됩니다. 즉 인공위성 A는 인공위성 B보다 속력은 2분의 1배이지만 궤도 반지름은 인공위성 B의 궤도 반지름보다 4배 더 길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식은, 이 관계식이 비례식이 말해주고 있죠. 참고로 만류 인력과 구심력은 고교물리 2에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고교물리 1에서는 이제 만류 인력과 구심력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P형 반도체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즉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이 소자를 우리는 PM 접합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PM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1, 2, 3, 4 쭉 나와 있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에 13족 원소나 15족 원소를 불순물로 섞으면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를 불순물로 혼합한 반도체인데요.
여기 불순물로 사용되는 13족 원소로는 이제 원자번호 5번인 붕소, 13번인 알루미늄, 31번인 갈륨과 그다음에 인듐, 탈륨이 있습니다. P형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양공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여서 양공을 채우려 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에 비해서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를 불순물로 혼합한 반도체로요. 15족 원소, 이제 불순물로 사용되는 15족 원소로는 이제 원자번호 15번인 인과 33번인 비소, 51번인 안티모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PM 접합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해서 만든 반도체 소자입니다. P형 접합 다이오드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연결 방향에 따라서 순방향 연결과 역방향 연결이 있습니다. 순방향 연결은요, P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형태고요. 이것을 우리는 순방향 연결이라고 하고, 순방향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순방향 연결에서는 전류가 잘 흐릅니다. 왜냐하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이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있어서 N형 반도체에 있는 과행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순방향 연결, 이제 순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은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P형 반도체를 거쳐 N형 반도체로 흐르고요.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이동하면서 양공을 채워주고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역방향 연결이 뭐냐 하면 역방향 연결을 살펴보면요. P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 N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을 연결한 형태가 바로 역방향 연결이 되겠습니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기 때문에 양공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니까 N형 반도체의 과행 전자는 이제 플러스 극을 향해 움직일 겁니다. P형 반도체의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이 아닌 N극 쪽으로 이동하고, N형 반도체의 과행 전자들은 P형 반도체 쪽이 아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PM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서 회로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P형 반도체에 있는 A는 양공이고, 양공이 있는 P형 반도체는 N극에, 과행 전자가 있는 N형 반도체는 N극에 연결되어 있어서 순방향 연결, 즉 순방향 연결이니까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N형 반도체의 과행 전자는 N극,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죠. 4번에서 B가 전자라고 이제 올바르게 설명을 했지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데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이제 잘못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것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잘못 설명한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죠. B는 전자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류가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죠. 자,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류 I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있고요. 같은 평면에 놓인 원형 도선을 일정한 속도 V로 오른쪽으로 당길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는 문제입니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직선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자기장은 작아질 겁니다. 원형 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원형 도선 안에 자기장이 변화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겠죠. 원형 도선은 직선 도선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기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직선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할 겁니다. 따라서 원형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은 감소하겠고, 여기에 앙페르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의 법칙은 자기장 B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분의 I로 이제 정의가 되죠. 그리고 자기력 선속은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사기로 단면적과의 곱으로 정의가 되는데,
자기력 손속 파이는 자기장의 세기 B 곱하기 단면적 A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B는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고 A는 그 단면의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력 손속의 단위는 웨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때 그 방향을 변화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 아래를 지나는 방향을 유지시키는 쪽이 하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즉 시계 방향이어야 되겠죠. 그럼 3번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나사 법칙에 따르면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이 될 겁니다. 다음 반응식은 핵융합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반응식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핵융합 반응은 고에너지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원자핵들이 융합되어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반응을 말하죠. 문제에 있는 식에서 보듯이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바로 핵융합 반응입니다. 이 식에서는 중수소 하나와 삼중수소 하나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하나를 생성하고 그 과정에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죠. 반응식 왼쪽과 오른쪽의 질량수를 비교하면 좌변의 질량수는 중수소의 질량수 2와 삼중수소의 질량수 3이 합해져서 질량수는 모두 5가 되는데, 우변에서의 질량수를 보면은 문제에서는 지금 헬륨의 질량수 4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즉 우변에서는 질량수 1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질량수가 뭐냐면 바로 중성자가 되겠죠.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남은 중성자가 방출된다는 것을 이 반응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원자 1개가 만들어지고 중성자 1개가 방출되면서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의 전자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2번을 보면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수는 5로 일정하고요. 핵 분열 반응과 핵 융합 반응에서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데 이제 사라진 질량은 에너지로 이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의 이제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동일한 금속구 AB를 절연된 실에 연결해서요, 서로 접촉시켜 놓고 플러스 대전체 A를 가까이 가져간 것이고요. 그림 나는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두 금속구를 분리시킨 후 대전체를 틔운 상태입니다. 이때 금속구 AB에 대전된 전하량은 각각 마이너스 Q 플러스 Q가 됩니다. 두 금속구와 동일한 대전되지 않는 금속구 C를 나의 A에 접촉시키고 나서 분리한 후 다시 B에 접촉시키고 나서 분리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문제가 좀 길고 좀 복잡하죠?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과의 경우를 설명하면은 금속구 B에서 금속구 A로 전자가 이동해서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Q, B는 플러스 2분의 Q를 갖게 됩니다. 금속구 C를 나의 A에 접촉시키면 두 금속구가 마이너스 Q를 나누어 갖게 되고요. 이때 금속구를 분리하면 A와 B 금속구 모두 마이너스 2분의 Q를 갖게 됩니다. C를 다시 B에 접촉시키면 B가 갖고 있던 전하량 플러스 Q와 C의 전하량 마이너스 2분의 Q가 합쳐져서 플러스 2분의 Q와 마이너스 2분의 Q는 상쇄되고요. 두 금속구 B와 C는 총 전하량 플러스 2분의 Q를 갖게 되죠. B와 C를 분리하면 B와 C는 각각 플러스 4분의 Q의 전하량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의 금속구 B의 최종 전하량은 플러스 4분의 Q인데 플러스 2분의 Q라고 했으니까 1번은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죠. 나머지 2, 3, 4 설명은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번의 금속구 A의 최종 전하량은 마이너스 2분의 Q가 되고요. 가에서 전자는 금속구 B에서 A로 이동했고 금속구 C는 마지막에 플러스로 대전되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의 금속구 B의 최종 전하량은 플러스 2Q라고 했는데 플러스 2Q가 아니라 플러스 2분의 Q라고 했는데 플러스 2분의 Q가 아니라 플러스 4분의 Q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2017년 9월에 시행된 9급 공무원 물리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번에 의해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문제 푸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